모든 양자적 여정에는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는 특이한 장면이 있다. 기이하게도 가장 정렬되고 가장 연결된 듯한 순간에 그것은 불쑥 찾아온다. 그리고 세계가 갑자기 고요해진다. 어제까지 우연처럼 반짝이던 징후들이 사라진다. 시계에서 반복되던 숫자도 길 모퉁이에서 마주치던 뜻밖의 만남도 꿈속의 또렷한 암시도 잦아든다. 많은 이들이 이 지점에서 당황한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필드에서 미끄러져 나왔다고, 자신이 떨어져 나갔다고 느낀다. 그러나 이 침묵은 단절의 부재가 아니다. 오히려 전환이 문턱까지 다가왔다는 신호다. 오케스트라를 떠올려보자. 가장 강렬한 악장이 몰려오기 직전 지휘자의 손이 공중에서 멎고 활들이 잠시 공중에 떠 있다. 숨소리 하나 꾹 눌러 담긴 그 정적 속에서 객석의 몸이 앞으로 기운다. 그 침묵은 빈칸이 아니다. 응축된 가능성이다. 양자적 창조의 영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우주는 물러서는 듯 보인다. 당신이 끊기었기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층위가 재배열되기 때문. 우리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 쉼표에 들어선 것이다. 이 표식을 알아볼 줄 안다면 침묵과 싸우는 대신 그 문을 통과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물리학의 언어로 말하자면 상태 전이는 직선이 아니다. 입자는 곧장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점프하지 않는다. 관측되기 전 그것은 여러 가능성 위에 겹쳐 올라앉는다.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중첩의 영역 불확정의 간극. 불확실성은 혼돈이 아니라 가능성 그 자체다. 당신의 징후가 멈출 때 바로 그 간극에 서 있는 것이다. 오래 살던 타임라인은 아직 완전히 녹지 않았고 새 타임라인은 아직 굳지 않았다. 두 세계 사이를 떠다니는 이 찰내 우주는 당황 말고 신뢰하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신뢰는 쉽지 않다. 마음은 증거에 중독되어 있다.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다는 외부의 표식을 원한다. 표식이 보이지 않으면 실패를 선언하고 연결이 끊겼다고 결론 내린다. 그런데 양자적 관점은 반대로 말한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사라지는 순간 물밑에서는 가장 큰 재구성이 진행된다. 데이비드 봄이 함축적 질서로 부른 보이지 않는 배치가 표면의 세계를 새로 펼치기 위해 조용히 형태를 바꾸는 때다. 영성의 전통은 오래전부터 이 리듬을 알고 있었다. 사막의 수도자들은 영혼의 밤을 벌이 아니라 통과 의례로 말했다. 네빌 고다드는 침묵 속에서의 지속, 이 기적을 낳는다고 했다. 상상은 드러난 것 아래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조 디스펜자는 외적 확인이 사라진 공백에서 신경계가 타인의 박수 없이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법을 배운다고 설명한다. 당신은 필드를 잃은 게 아니다. 필드는 증거 없이도 서 있을 수 있도록, 즉 당신의 내적 공명으로 세계를 지탱하도록 훈련시키고 있다. 새벽 직전의 하늘을 떠올려라. 빛이 한 줌도 없다고 해가 오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밤의 고요는 아침의 보증이다. 양자적 도약 앞의 침묵 또한 전환이 이미 움직이고 있음을 보증한다. 외적 신호의 기대는 습관 누군가가 잘하고 있어라고 속삭여주길 갈망하는 마음의 중독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 당신의 더 높은 자아는 당신을 정적 속으로 부른다. 징후가 줄고 우주가 묘하게 잠잠해지고 당신의 꿈마저 잔물결처럼 얕아질 때 길을 잃었다고 결론 내리지 말라. 오히려 그때가 재련소다. 심장 박동과 박동 사이의 간극처럼 생명의 필수적인 쉼이다. 이 간극을 껴안는 자에게 도약의 문은 열린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관측자 효과를 생각해보자. 의식이 주위를 비출 때 확률의 파동은 현실의 입자로 수렴한다. 징후는 종종 그 수렴에 섬광처럼 보인다. 그런데 징후가 끊임없이 쏟아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의 신경계는 정렬이 아니라 증거에 중독된다.
그리하여 우주는 큰 전환 직전엔 손을 살짝 뗀다.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뒤에서 안장 잡아주던 손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처럼 그 순간 우리는 비틀거리고 공포가 스며들고 뒤돌아보고 싶어진다. 하지만 바로 그 방출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주파수를 스스로 간직하는 법을 배운다. 의존의 숙련이 아니라 정렬의 숙련이 시작된다. 신경과학적 언어로는 예측 부호화라 부른다. 뇌는 과거 경험으로 세계의 모델을 세우고 그 모델로 다가오는 현실을 해석한다. 징후는 그 모델을 끊는다. 기존 확률표에 없는 이상치다. 새 타임라인이 안정화되려면 뇌는 새 예측 모델을 통합해야 한다. 그 통합의 시간 동안 겉으로는 조용해 보인다. 그러나 내부에선 깊은 재배열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 간극을 아무 일도 없었다고 오해하지만 뇌는 가장 분주히 배선을 갈아엎고 있다. 영성의 언어로도 설명할 수 있다. 요가 전통에서 프라티아하라 감각을 거두는 수련은 상실이 아니라 합의를 위한 준비다. 기독 신비가들은 계시 앞의 침묵을 모르는 구름이라 불렀다. 네빌은 증거 없이 가정의 감각을 지속하라고 가르쳤고 디스펜자는 외부가 잠잠해질 때 내적 일관성이 진짜인지 시험받는다고 덧붙인다. 왜 표식이 멈추는가? 필드가 당신에게 외적 지팡이 없이도 새 현실의 상태를 구현할 수 있음을 확증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의심이 스멀거릴 때마다 번호판에 숫자를 또 보여줘야 한다면 우리는 결코 졸업하지 못한다. 침묵은 졸업식장의 정적이다. 우주가 말한다. 너는 이미 이 진동을 아는 사람이다. 이제 스스로 걸어라. 더 깊은 층위에서도 설명된다. 한 시스템이 공명을 이루면 외라는 자연이 줄어든다. 원하는 주파수에 가까울수록 잡음은 사라진다. 조용해졌다는 사실은 필드가 등을 돌렸다는 뜻이 아니다. 공명이 강해졌다는 서명이다. 처음 튜닝포크가 울릴 때는 주변 소리와 섞여 떨리지만 정확한 음을 찾으면 진동은 매끈하고 꾸준해진다. 당신의 삶이 고요해지는 까닭은 일이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정렬이 간섭을 매만지기 때문이다. 함정은 해석이다. 많은 이들이 표식이 멈추면 의심으로 되갚는다. 틀렸나 잊힌 건가? 그 의심이 곧 불일치를 낳고 다시 표식을 구걸하게 하며 사이클을 재시작한다. 하지만 침묵을 거리 표지판으로 알아보면 그 고리가 끊어진다. 우주의 빵부스러기를 찾는 손을 거두고 내가 빵이 된다. 아무것도 증명해주지 않을 때에도 나는 이미 그 상태를 산다. 그러면 붕괴는 필연이 된다. 그러니 다음에 징후가 멈춘다면 당황 대신 미소를 지어라. 여기가 문턱이다. 타임라인과 타임라인 사이의 얕은 호흡. 누군가의 손이 자전거 안장에서 떨어지는 찰나. 버림받은 순간이 아니라 신뢰받는 순간. 그 신뢰 자체가 당신이 전환에 가장 가까이 와 있다는 가장 또렷한 신호다. 이제 우리는 이 침묵에서 왜 감정이 커지는지, 그리고 난기류가 어떻게 돌파 직전의 징표가 되는지를 파고들 것이다. 하지만 우선 몸을 낮추어 고요를 한 번 더 듣자. 들리지 않는 쪽에서 이미 움직임이 시작되었음을, 감정은 이 침묵의 방에서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인다. 어느 날은 운명이 등을 떠밀 듯 가벼워지다가 다음 날은 설명할 수 없는 무력감이 가슴을 눌러 앉는다. 마음은 이유를 찾고 몸은 신호를 과장한다. 뭔가 잘못됐다는 속삭임이 올라오고 오래된 패턴은 빌미를 찾듯 기지개를 켠다. 그러나 이 출렁임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다. 불확정성의 진폭이 커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파동의 입자로 붕괴되기 직전 가능한 상태들이 서로 겹치며 순간적으로 요동치듯 당신의 의식도 두 타임라인 사이를 왕복한다. 어제의 자아가 붙잡아 당기고 내일의 자아가 앞에서 손짓한다. 이 인력과 반발의 강역, 바로 그 난기류가 전환의 징표다.
뇌는 안전을 사랑한다. 예측 부호화 모델은 새로운 패턴을 위협으로 읽는다. 당신이 오랫동안 반복해온 정서근심 조급 통제 욕구는 생존을 위해 최적화된 자동 반응이었다. 새 주파수를 채택하려 할 때 신경계는 익숙함으로 복귀 버튼을 누른다. 그래서 뜬금없이 옛 감정이 재방문하고 별것 아닌 말에 예민해지고 사소한 문제가 큰 파도처럼 느껴진다. 그 파도는 당신을 삼키려는 적이 아니라 경계를 알려주는 부표다. 지금 모델을 바꿔야 한다는 신호. 이때 가장 치명적인 오해는 파도를 밀쳐내려는 시도다. 감정을 없애려는 노력은 곧 그 감정과의 씨름을 길게 만든다. 핵심은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관측하는 것이다. 관측은 파동의 에너지를 덜어내고 반응을 선택으로 돌려놓는다. 영성의 언어로 이 구간은 불의 뜰이다. 자아가 마지막으로 저항하는 곳. 불길은 무언가를 태워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정금과 찌꺼기를 분리한다. 불길이 높아질수록 본질은 더 빛난다. 불개선은 번뇌가 일어날 때 그와 합창하지 말고 그저 번뇌가 일어남을 보는 자리로 물러서라 했다. 기독 신비가들은 어두운 밤이 끝나갈수록 침묵이 깊어지고 그 침묵 속에서 미묘한 기쁨의 실마리가 생겨난다고 했다. 우리는 여기에 신경과학의 호흡을 얹을 수 있다. 느리고 깊은 호흡, 시선 고정 풀기, 몸의 감각을 세밀하게 스캔하는 작업은 교감신경의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부교감신경의 브레이크를 디디는 일이다. 심박은 부드러워지고 소화는 재가동되며 전전두엽이 다시 온라인으로 돌아온다. 그 순간 당신은 난리의 한가운데서도 선택권을 되찾는다. 구체적으로 해보자. 불안이 올라오면 즉시 스토리를 입히지 말라. 또 실패야 같은 라벨은 파도를 곧바로 쓰나미로 키운다. 대신 세 문장을 반복한다. 지금 쉼가 느껴진다. 이 감정은 파동이다. 나는 관측자다. 그런 다음 4초 들숨, 6초 날숨의 리듬으로 세 사이클만 유지해보라. 호흡이 신경계의 메트로놈이 되어 마음의 템포를 낮춘다. 이어서 몸의 어느 부위가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지 스캔한다. 목의 조임 명치의 뜨거움, 어깨의 정이 같은 긴장. 그리고 그 부위의 마음속으로 공간을 준다. 여기에 여백. 여백을 주는 이미지는 비유가 아니다. 실제로 근막의 수축도가 낮아지고 뇌는 그 신체 부위를 위협으로 분류하지 않게 된다. 이 단순한 루틴은 감정을 없애지 않지만 감정에게 무대 전체를 내주지도 않는다. 당신은 무대 중앙의 배우가 아니라 조명 감독으로 물러난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최종 시험을 오해한다. 갑작스러운 계좌의 지출 예정에 없던 갈등 문턱에서 취소되는 약속. 마치 우주가 자격을 채점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우주는 시험관이 아니라 거울이다. 당신이 새 정체성을 선택하는 바로 그날, 오래된 패턴들이 한 번 더 재생된다. 이유는 단순하다. 신경계가 새 회로로 완전히 배선되려면 낡은 회로를 거치지 않고도 같은 상황을 다른 반응으로 통과하는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재경험, 재해석, 재배선의 3단 점프다. 액면의 사건은 옛날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사건을 통과하는 당신의 진동이 다르면 시스템은 새 기준을 기본값으로 채택한다. 그 순간 같은 자극은 더 이상 같은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 이 구간에서의 질문을 바꾸어 보라. 왜 이런 일이는 원인을 과거에서만 찾게 만들고 불만을 증폭한다. 이 사건은 내게 어떤 버전을 요구하는가는 미래에서 신호를 가져온다. 당신은 다음 문장으로 결론을 미리 당겨놓을 수 있다. 나는 이미 그 버전으로 반응한다. 반응이 늦어지면 괜찮다. 늦게라도 다시 돌아오면 된다. 숙녀는 완벽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되돌아옴의 횟수에서 태어난다. 오차를 관대히 다루는 태도는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다.
긴장과 자기 비난은 다시 옛 회로를 불러오고 자애로운 재귀는 새 회로를 굵게 만든다. 감정의 진폭이 커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상향이동이 청소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더 높은 주파수가 들어오면 맞지 않는 진동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잊었다고 여겼던 상처 사소한 말에 풀이 죽는 어린 자아 미래를 통제하려는 완강한 손, 그것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까닭은 당신을 실패시키려는 게 아니라 여기 아직 남아있어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다. 그러니 떠오르는 감정과 기억을 문제로 보지 말고 목록으로 보라. 사회 현실로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의 체크리스트. 떠오를 때마다 체크하고 숨을 내쉬며 보내라. 떠오름 인정 해방. 그 세 박자의 왈츠가 진행될수록 몸은 가벼워지고 시간은 느슨해진다. 이완된 시간 속에서 직관은 다시 또렷해지고 사소한 선택들의 투명도가 생긴다. 이 여정에서 몸은 적이 아니라 동맹이다. 감정은 생각보다 먼저 몸에 도착하고 생각보다 늦게 몸을 떠난다. 그러니 머리로만 설득하지 말고 몸을 설득하라. 단 5분의 걷기 명상, 발바닥의 접촉을 또렷이 느끼며 보폭을 의식하는 행위만으로도 편도체의 과활성은 가라앉고 전전두엽의 감독 기능이 돌아온다. 2분의 차가운 물세안은 미주신경을 자극해 심박을 정돈하고 지금 여기 신호를 보낸다. 손등을 스스로 어루만지는 촉감 자극은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해 사회적 안전감을 재가동한다. 영성의 위대한 명제가 있다. 지금 몸으로 돌아오라. 그것은 형이상학의 주문이 아니라 신경생리의 기술서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감정의 북풍은 영원하지 않다. 기압골이 통과하면 하늘은 푸르러진다. 우리의 신경계도 마찬가지다. 일시적 과전류가 지나가면 새로운 기준점, 셋포인트이 형성된다. 그때 찾아오는 고요는 공허가 아니라 정열의 서명이다. 오랜만에 방을 대청소하고 의자를 제자리에 놓았을 때의 공기처럼 어떤 투명함이 방을 채운다. 이 고요를 의심하지 말고 유하라. 고요를 아무 일 없음으로 번역하는 습관이 가장 빠른 역행의 통로다. 대신 고요를 모든 것이 자리 잡는 중으로 번역하라. 그러면 조급은 사라지고 작은 정열이 큰 정열을 끌어당긴다. 마지막으로 자신과의 약속을 하나 만들자. 증거가 없어도 나는 정열을 산다. 이는 맹목이 아니라 선택의 주권 선언이다. 표식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숫자는 또다시 눈에 띌 것이고 우연은 다시 우연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때의 당신은 다르다. 표식이 나를 증명하지 않는다. 내가 표식을 확증한다. 세계는 나의 일관성에 응답한다. 침묵은 적이 아니다. 침묵은 무대 감독이다. 조명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속삭여주는 가장 현명한 동료다. 그리고 지금 조용히 막이 오른다. 당신의 장면이다. 감정의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찾아오는 것은 종종 시험처럼 보인다. 평온을 간신히 붙잡은 순간 마치 우주가 일부러 방해라도 하듯 불청객이 찾아온다. 예기치 않은 고지서 갑작스러운 오해, 원치 않던 갈등. 사람들은 이때 우주가 날 시험하는 건가 하고 묻는다. 그러나 우주는 채점관이 아니다. 우주는 거울이다. 이 시점에서 반복되는 사건들은 외부의 심판이 아니라 내부의 패턴이 마지막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그림자다. 신경과학적으로 우리의 하루 반응의 95%는 무의식적 자동 조종에 의존한다. 익숙한 패턴은 뇌가 안전이라고 여기는 껍질이다. 새로운 현실로 옮겨가기 직전 이 껍질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발현된다. 친숙한 갈등, 익숙한 두려움 습관처럼 올라오는 자기의심. 이들은 실제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신경계가 당신을 원래 자리로 붙잡아 두려는 자동 반사다. 낡은 회로는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빛을 크게 발한다. 그것을 위협으로 읽을지 해체의 전조로 읽을지는 전적으로 선택의 문제다.
양자물리학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는 오래된 파동 패턴의 붕괴 과정이다. 공명이 새로운 진동에 맞춰질 때 낡은 주파수는 순간적으로 더 크게 울린다. 그러나 그것은 끝의 신호음이다. 오래된 파동이 소멸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저항하는 떨림일 뿐이다. 영성의 언어에서도 이 순간은 문턱이라 불린다. 수피들은 자아가 가장 크게 발버둥치는 문지방이라 말했다. 네빌 고다드는 옛 가정은 거울 속에 끝까지 비춰진다. 그러나 새로운 감각을 지속하면 그 거울은 금세 바뀐다고 설명했다. 조 디스펜자는 몸은 익숙한 감정에 중독되어 있으므로 마지막까지 당신을 시험하는 듯한 시나리오를 연출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그것은 시험지가 아니라 스크립트다. 이미 넘어서야 할 줄거리의 마지막 장면이다. 일상의 예를 들어보자. 오랜 시간 시각화를 통해 풍요의 진동을 길러왔다고 치자.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카드값이 불쑥 불어난다. 또는 원하던 기회가 갑자기 취소된다. 많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역시 안 되나 보다 라며 주저앉는다. 그러나 이때 묻혀있는 진짜 질문은 하나다. 너는 여전히 옛자아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주파수로 반응할 것인가? 두려움으로 반응하면 회로는 옛날의 루프를 강화한다. 그러나 차분하게 이미 새로운 버전의 자신답게 응답하면 신경계는 새로운 회로를 기본값으로 받아들인다. 마치 게임 속 마지막 보스전이 사실은 지금까지 싸워온 적들의 집약판이듯 이 시험도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넘어선 패턴이 마지막으로 농축되어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연금술의 은유는 이를 더욱 명확히 한다. 금을 얻으려면 불순물이 먼저 떠올라야 한다. 불길 위에서 거품처럼 튀어오르는 찌꺼기 저항하는 소용돌이. 그러나 그것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순도 높은 본질이다. 시험은 곧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이다. 그것을 벌로 오해하지 말라. 정화의 불길로 알아보라. 그러면 공포는 감사로 바뀐다. 실천적 차원에서 도전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물어보라. 왜 이런 일이 대신 이 사건은 내가 어떤 버전으로 서기를 요구하는가? 라고. 질문이 바뀌면 초점이 과거의 원인에서 미래의 정체성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답은 이미 알고 있다. 나는 지금 새 버전으로 응답한다. 분노 대신 침착을 의심 대신 신뢰를 결핍 대신 충만을 선택하는 순간 오래된 파동은 붕괴된다. 우주가 보는 것은 당신의 반응이다. 반응이 곧 선언이고 선언이 곧 진동이다. 어느새 몸은 가볍게 숨을 내쉰다. 알아차리지 못했던 긴장이 풀리며 근육의 작은 떨림이 멎는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안도감이 아니다. 신경계 차원에서의 재설정이다. 부교감 신경이 전면으로 나서며 심장은 고르게 뛰고 호흡은 깊어지며 뇌는 안정된 알파파로 전환된다. 조용한 폭풍 후의 고요와 같다. 신비 전통은 이 순간을 깨달음의 빛살리라 불렀다. 선불교의 용어로는 사토리, 기독교 신비가의 표현으로는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 언어는 달라도 가리키는 방향은 같다. 시험을 지나온 뒤 찾아오는 고요는 단순한 쉼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의 증표다. 일상에서도 달라진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예전 같으면 경로했을 다툼이 시시해진다. 늘 불안했던 재정의 문제조차 차분히 바라보게 된다. 누군가의 인정을 갈망하던 갈증이 잦아들고 그 자리에 잔잔한 신뢰가 스민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문제를 위협으로 분류하지 않게 된 것이다. 신경계가 다른 주파수로 재배선되었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서 필드는 당신의 내적 정렬에 맞춰 새로운 기회를 끌어온다. 우연 제한 만남. 그 모든 것이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온다. 하트메스 연구소는 이를 심장뇌의 일관성이라 불렀다. 심장이 매끄럽게 진동하면
뇌파도 그 리듬에 동조한다. 직관은 높아지고 인지적 혼란은 줄며 시간에 대한 체험이 달라진다. 더 이상 압박으로 흐르지 않고 흐름으로 경험된다. 여기에 역설이 있다. 폭풍 후의 고요는 때때로 너무 조용해 보여서 많은 이들이 다시 불안을 탐색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고요는 정지의 신호가 아니라 발사의 준비다. 활시위가 잠시 당겨져 있는 것처럼 모든 가능성은 이미 그 안에 있다. 조용한 순간을 신뢰할 줄 아는 자만이 화살의 비상을 목도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고요의 문턱을 넘어 그 다음 단계로 들어선다. 전환이 실제로 자리 잡으려면 단순히 경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을 안정화해야 한다. 양자적 도약은 순간의 섬광으로만 남을 수도 있고 혹은 살아있는 현실로 응고될 수도 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반복된 일관성이다. 신경과학은 이를 뇌의 가소성으로 설명한다. 뉴런은 함께 발화할수록 연결을 강화한다. 당신이 새로운 자아의 주파수를 꾸준히 살수록 뇌는 그 회로를 굵고 빠른 고속도로로 만든다. 그러나 옛 감정에 반복적으로 굴복하면 뇌는 익숙한 고속도로로 돌아간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강렬한 의지가 아니라 일관된 되돌아옴이다. 자주 돌아올수록 뇌는 새 길을 진짜 길로 채택한다. 결국 옛 자아는 희미한 옛길이 되고 새 자아는 일상의 지도에 새겨진다. 양자역학의 은유로 보면 파동이 입자로 붕괴될 때 그 상태는 관측에 의해 안정화된다. 그러나 충분히 반복되지 않으면 시스템은 다시 확률의 바다로 흩어진다. 당신의 의식도 같다. 원하는 현실의 주파수를 한 번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주파수를 반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만 파동은 현실이라는 입자로 굳어진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일과도 같다. 처음에는 잡음이 끼고 신호가 흔들린다. 그러나 올바른 주파수로 계속 맞추다 보면 언젠가 선명하고 안정된 신호가 잡힌다. 영성의 지혜도 이 원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요가 전통에서 아비야사 아파야사는 끊임없는 연습을 뜻한다. 기독교에서는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가르침이 동일한 진리를 전한다. 독에서는 무의 우웨이를 말한다. 억지로 움켜쥐는 노력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태도. 안정화는 완벽을 의미하지 않는다. 되돌아오는 습관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실천의 핵심은 더 많이 하기가 아니라 더 자주 존재하기다. 외부가 혼란스럽더라도 내적 정렬로 돌아오는 빈도를 늘려라. 매일 아침 5분의 호흡, 하루에 3번의 감사 기록 잠들기 전에 짧은 명상. 이 작은 의식들이 신경계를 창조 모드에 정박시킨다. 생존 모드가 아니라 창조 모드. 긴장 대신 신뢰 쫓음 대신 흐름. 그렇게 쌓이는 미세한 순간들이 거대한 안정화를 만든다. 상상을 해보라. 당신이 단 한 번 도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약을 삶으로 사는 것이다. 신경계는 새 기준으로 재설정되고 뇌의 회로는 새 길을 자동화한다. 에너지장은 그 빈도에 맞춰 증폭된다. 우주는 그 빈도와 호응하며 현실을 재구성한다. 이때 기적은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 된다.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 상태. 당신은 이제 한 번 변한 사람, 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사람으로 산다. 실제 생활에서도 확연히 달라진다. 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예전에는 불안으로 반응하던 당신이 이제는 침착하게 호흡한다. 예전에는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던 당신이 이제는 거절을 기회로 본다. 작은 순간의 차이가 쌓일수록 외부 현실은 점점 새로운 질서로 정렬된다. 신뢰가 새로운 우연을 불러오고 침착이 새로운 기회를 끌어당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덕목은 감사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그것은 신경계를 창조 모드로 즉시 이동시키는 스위치다. 감사할 때 심장의 리듬은 즉각적으로 매끄럽게 변하고 뇌파는 그 리듬에 맞춰 안정화된다. 직관은 열리고 통찰은 빨라진다. 하루를 시작하며 3가지 감사를 기록해보라. 잠들기 전 오늘의 3가지 작은 기적을 되짚어보라. 그러면 당신의 신경계는 점점 창조의 기본값을 채택한다. 또한 주의할 점이 있다. 안정화 단계에서 찾아오는 고요는 종종 오해된다. 많은 이들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라며 조급해한다. 그러나 고요는 정체가 아니다. 그것은 잠시 멈춰선 활시위다. 모든 에너지가 모여있고 곧 화살은 날아오른다. 이 순간을 불안으로 덮지 말라. 오히려 이유하라. 모든 것이 자리를 잡는 중이다. 그렇게 번역할 때 고요는 가장 강력한 가속기가 된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문지방 위에 서 있다. 신호가 멎었을 때도 신뢰했고 감정의 폭풍을 지나며 관찰했고 시험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서 새 자아로 반응했다. 그리고 지금 신경계는 고요 속에 새 기준을 받아들였다. 이것이 진짜 도약이다. 단발의 사건이 아니라 삶의 상태로서의 변형. 그러니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말하라. 나는 증거가 없어도 이미 정렬된 사람이다. 이것은 선언이 아니라 새 신경계의 언어다. 필드는 당신의 선언을 기록한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미 그것이 당신이기 때문이다. 안정화의 단계를 통과하면 삶은 전혀 다른 감각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과거에는 현실이 자신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끊임없이 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현실이 내적 진동에 따라 부드럽게 재배열되는 경험으로 다가온다. 외부의 소음이 줄고 내적 중심이 뚜렷해진다. 가장 큰 변화는 반응에서 창조로 이동한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사건이 일어나야 반응했지만 이제는 상태 자체가 사건을 불러온다. 당신이 이미 새로운 자아로 서 있는 순간 그 자아에 걸맞은 환경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한다. 신경계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는 새로운 기준선의 형성이다. 뇌와 몸이 더 이상 옛날의 감정 패턴을 기본값으로 삼지 않는다. 불안이나 두려움은 여전히 떠오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인 파동일 뿐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진다. 이것은 훈련된 근육과도 같다. 예전에는 낯선 무게를 들면 손이 떨리며 중심을 잃었지만 반복된 연습 끝에 근육이 단단해지면 같은 무게를 들고도 안정적으로 선다. 이제 당신의 신경계가 바로 그 새로운 근육을 가지게 된 것이다. 양자적 관점에서 이 상태를 붕괴된 파동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한 번의 관측으로 파동이 입자로 굳어졌다 해도 그 입자가 안정적인 현실로 남으려면 반복된 관측, 즉 일관된 진동이 필요하다. 당신이 매일의 선택에서 새 자아로 호흡할 때마다 현실은 더욱 단단하게 고정된다. 처음에는 흘러들듯 나타나던 우연이 이제는 구조가 된다. 더 이상 가끔 나타나는 기적이 아니라 일상 곳곳에 스며든 패턴이 된다. 이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또 하나의 함정이 있다. 그것은 증거 중독이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 현실을 경험하기 시작하자마자 더 많은 증거를 갈망한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을까? 왜 아직 원하는 만큼 드러나지 않았지? 그러나 이 질문 자체가 다시 옛 회로를 활성화한다. 증거를 요구하는 태도는 곧 아직 부족하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안정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조급을 내려놓는 것이다. 우주는 속도가 아니라 진동에 반응한다. 일관된 주파수는 반드시 환경을 재배치한다. 하지만 그것은 씨앗이 나무로 자라는 과정과 같다. 매일 씨앗을 파헤쳐 뿌리가 자랐는지 확인하는 사람은 결코 나무를 볼 수 없다. 씨앗은 묻힌 채로 자란다. 당신의 도약도 마찬가지다.
영성의 위대한 가르침들이 이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해왔다. 성에서는 앉아있되 이미 부처임을 알라고 말했다. 이는 미래의 어떤 사건이 나를 부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존재 상태가 이미 완성임을 뜻한다. 기독교 신비 전통에서도 믿음은 보지 않고도 확신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즉, 증거가 오기 전에 이미 그 상태를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도가는 더 직접적으로 말한다. 흐르는 강물은 도달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 바다에 이른다. 실천적으로 당신은 이제 삶을 연습장으로 삼을 수 있다. 작은 상황에서도 스스로에게 묻자. 이 장면에서 나는 어떤 버전으로 말할 것인가? 예를 들어 지하철이 늦게 와서 일정이 꼬일 때 옛자아는 짜증과 불안을 선택한다. 그러나 새자아는 침착과 유연성을 선택한다. 친구와의 오해가 생겼을 때 옛자아는 방어와 공격으로 반응한다. 새자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선택한다. 이 작은 순간들이야말로 진짜 안정화 훈련이다. 반복될수록 뇌는 새로운 회로를 자동 반응으로 채택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는다. 나는 더 이상 도약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도약 그 자체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 깨달음은 삶의 구석구석에서 드러난다. 사람들과의 대화가 더 깊어진다. 오래된 불안이 희미해지고 새 기회가 예상치 못한 경로로 찾아온다. 시간을 관리하려 애쓰기보다 시간이 나를 따라오는 듯한 유연함이 생긴다. 무엇보다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안정화를 지속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작은 일상 의식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다. 명상, 감사, 호흡, 글쓰기 혹은 단순히 하루를 정리하며 자신에게 나는 이미 충분하다고 속삭이는 일.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반복이다. 반복은 곧 선언이다. 그리고 선언은 결국 현실을 재배치한다. 이제 우주는 당신의 빈도에 맞춰 재편된다.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자신을 반복적으로 그 상태로 두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할 때 기적은 더 이상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다. 기적은 당신의 집 안에서 숨쉬는 공기가 된다. 당신이 이제 서 있는 자리는 단순히 한 번의 도약이 끝난 자리가 아니다. 오히려 이곳은 새로운 삶의 무대가 시작되는 진짜 초입이다. 많은 이들이 양자적 도약을 마치 불꽃놀이처럼 한순간의 사건으로만 여긴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불꽃이 사라진 뒤에도 타오르는 잔불처럼 일상 속에서 천천히 퍼져나가며 자리를 잡는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도약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도약을 살아가는 자로 존재한다. 이 단계에서 현실은 마치 유리창을 닦아낸 듯 또렷해진다. 예전에는 잡음과 혼란으로 가려져 있던 길이 서서히 드러난다. 그러나 이 길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당신의 진동이 달라져 이제야 보이게 된 것이다. 필드가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새로운 안테나를 장착한 것이다. 주파수를 맞춘 자만이 음악을 듣듯 당신은 이제 보이지 않던 신호들을 감지한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새로운 현실은 만들어진다기보다 드러난다는 점이다. 당신이 일관성을 유지할 때 마치 베일이 거치듯 삶은 새로운 얼굴을 내민다. 기회는 갑자기 나타나는 듯 보이지만 사실 늘 거기 있었다. 다만 당신의 이전 파동이 그것을 볼 수 없게 가렸을 뿐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기적은 발견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신경과학적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뇌의 선택적 주의와 연결된다. 우리의 뇌는 늘 현실 전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대신 가장 일관되게 주의를 기울인 신호를 확대한다. 예전에는 결핍, 불안, 두려움에 주파수를 맞추었기에 그와 관련된 정보가 현실 속에서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충만 신뢰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인다. 뇌는 새로운 정보를 확대하고 그 결과 현실이 달라진 듯 보인다. 결국 당신은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을 바꾼 것이다. 그 변화가 다시 현실을 재구성한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하나의 역설을 경험한다. 외부는 크게 변하지 않은 듯 보이지만 내부가 바뀌자 외부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다. 같은 도시 같은 직장 같은 사람들인데 새로운 빛깔로 다가온다. 오해를 자주 일으키던 사람은 이제 내면의 두려움이 투사된 거울로 보인다. 늘 벽처럼 보였던 상황은 사실 도약을 위한 계단이었음을 알아차린다. 현실이 변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읽는 눈이 바뀐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바뀐 눈이 결국 외부 현실 자체도 서서히 재배치하도록 이끈다. 영성의 언어로 말하면 이것은 세상은 거울이다 라는 진리의 심화된 경험이다. 선불교에서는 마음이 바뀌면 산과 강도 바뀐다고 말한다. 기독 신비가들은 내가 새롭게 되면 세상이 새로워진다고 증언했다. 독에서는 도다오를 깨달은 자는 세상이 도를 따라 춤추는 것을 본다고 했다. 당신은 이제 이 오래된 진리를 삶 속에서 직접 살아가고 있다. 실천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작은 일상에 신성함을 불어넣는 일이다. 거대한 명상이나 긴 수련이 아니어도 된다. 커피를 마실 때 이 순간이 이미 충만하다고 느끼는 것, 길을 걸을 때 나는 이미 도착했다는 감각을 의식하는 것.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 거대한 일관성을 만든다. 안정화의 진짜 비밀은 대단한 행위가 아니라 사소한 순간마다 주파수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역설이 있다. 당신이 더 이상 증거를 요구하지 않을 때 증거는 홍수처럼 몰려온다. 더 이상 징후를 찾아 헤매지 않을 때 징후는 도처에 나타난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충만하기 때문이다. 필드는 충만한 자에게 더 많은 충만을 준다. 당신이 나는 이미 충분하다는 상태에 있을 때 현실은 그 충분함을 더 크게 증폭한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된다. 도약은 사건이 아니라 상태임을. 더 나아가 상태는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임을. 당신이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새 자아를 살아낼 때 우주는 그에 맞춰 현실을 조직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는다. 나는 더 이상 미래를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미래를 지금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이것이 바로 양자적 삶이다. 증거에 매달리지 않고 감정의 폭풍에 빠지지 않고 시험처럼 보이는 사건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고요 속에서도 신뢰를 유지하는 삶. 그리고 그 신뢰가 결국 새로운 현실을 불러온다. 이제 우리는 도약의 마지막 비밀에 가까워졌다.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부분은 전환이 단순히 한 번의 깨달음이나 순간의 기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진짜 전환은 그 깨달음이 일상 속에 녹아들어 당신의 삶의 패턴이 되는 순간이다. 그렇기에 도약 이후의 단계는 삶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 통합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아주 작은 행동에서 드러난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은 또 다른 기회다 라고 속삭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새 현실을 불러온다. 누군가 무례하게 행동했을 때 옛 자아가 분노했을 자리에 새로운 자아가 평온으로 반응한다면 그것이 바로 통합이다. 지하철의 지연 이메일에 늦은 답장, 예상치 못한 변화. 이 모든 작은 장면에서 새 자아를 사는 것이 진짜 도약의 증표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자동화된 새로운 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당신이 매번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뇌가 새로운 반응 방식을 기본값으로 채택하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코르티솔이 치솟았다면 이제는 심장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박동한다. 몸이 스스로 새로운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다. 양자물리학적으로도 이는 흥미롭다.
시스템이 새로운 궤도에 올라서면 그 상태가 안정된 평형점으로 수렴한다. 이때 외부의 작은 충격은 더 이상 큰 요동을 일으키지 못한다. 오히려 충격조차 새로운 평형 속에 흡수된다. 당신의 삶이 그렇게 된다. 갑작스러운 도전조차 더 이상 과거처럼 당신을 흔들지 못한다. 왜냐하면 당신의 진동이 이미 새로운 주파수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영성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삶 자체가 명상이 되는 상태다. 더 이상 눈을 감고 특별히 자리를 잡아야만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니다. 걷는 발걸음 하나, 마시는 물 한 모금, 나누는 미소 하나가 모두 명상이 된다. 성에서는 이를 행주자와 어묵동정 싱주소wo 유모동징이 모두 도라고 불렀다. 즉, 걷고 서고 앉고 눕는 모든 순간이 이미 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마주한다. 양자적 도약은 사실 미래로 가는 일이 아니라 원래의 자신을 기억해내는 일이다. 당신이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잊고 있던 본래의 주파수로 돌아간 것이다. 우주가 당신을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기억한 것이다. 그래서 이 여정의 끝에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는 새로운 내가 된 게 아니다. 나는 진짜 내가 된 것이다. 실천적으로 삶의 통합을 돕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리투얼을 갖는 것이다. 리추얼은 의식적인 반복을 통해 무의식의 흔적을 남긴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나는 이미 충분하다는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 하루를 마치며 오늘 경험한 작은 감사 3가지를 기록하는 것. 아침에 몸을 일으키며 3번 깊은 호흡으로 하루를 여는 것. 이런 작은 리추얼들이 삶 전체를 하나의 명상으로 바꾼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유다. 변화는 홀로 있을 때보다 타인과 나눌 때 더 강력해진다. 당신의 경험을 친구에게, 가족에게 혹은 글과 말로 세상에 전할 때 그 에너지는 더 단단히 자리 잡는다. 왜냐하면 나누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경험자가 아니라 전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전하는 자는 경험을 더 깊이 내면화한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도약의 길은 직선이 아니다. 때로는 다시 불안이 올라오고 옛 패턴이 얼굴을 내민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순환이다. 계절이 다시 돌아오듯 옛 감정도 다시 떠오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예전처럼 오래 붙잡지 않는 것이다. 빠르게 관찰하고 빠르게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할수록 회복 속도는 빨라지고 새 현실은 더욱 굳건히 자리를 잡는다. 결국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도약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도약을 살아내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도약은 끝없는 순환 속에서 매일 갱신된다. 이것이 바로 양자적 삶의 진정한 본질이다. 이제 당신은 전환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문턱에 서 있다. 그러나 이 끝은 새로운 시작에 가깝다. 양자적 도약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는 방식이다. 그것은 파동이 입자로 수렴하는 단발의 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매일의 숨결 속에서 이어지는 연속적인 붕괴와 재탄생이다. 이제 당신은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반복되는 숫자 길 위에 우연한 만남 꿈속의 메시지를 증거로 삼았다. 그러나 지금의 당신은 더 이상 바깥에서 표식을 찾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 자체가 표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존재가 이미 진동을 발산하고 그 진동이 우주에 신호를 보낸다. 그래서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존재 그 자체가 증거이기 때문이다. 신경과학적으로 이 단계는 새로운 정체성의 자동화로 설명된다. 당신이 끊임없이 새 자아의 주파수로 선택하고 살아왔기에 이제 뇌와 신경계가 그것을 기본값으로 삼는다.
불안이 올라오더라도 회복은 더 빨라진다. 오래된 회로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마치 자전거를 막 배우던 때에는 넘어지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몸이 저절로 균형을 잡듯 당신은 삶의 균형을 본능처럼 유지한다. 양자역학적으로 말하자면 당신은 더 이상 파동과 입자의 경계에서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다. 이미 새로운 상태로 안정화된 입자처럼 당신은 그 자체로 현실의 한 점을 차지한다. 그러나 동시에 의식은 여전히 파동이다. 즉, 당신은 안정된 동시에 무한히 확장 가능하다. 이것이 인간의식의 놀라운 역설이다. 우리는 하나의 입자로서 현재를 살면서 동시에 무한한 파동으로서 가능성을 간직한다. 영성의 언어는 이를 이렇게 말한다. 불교에서는 본래 부처라고 부른다.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다는 선언이다. 기독 신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다. 도가는 도는 이미 너의 발걸음 속에 있다고 속삭였다. 당신은 이제 이 오래된 지혜를 삶으로 살아내는 존재가 되었다. 실천적으로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삶을 축제로 사는 것이다. 축제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매 순간을 즐기며 매 순간에 감사하며 매 순간이 이미 완성임을 느끼는 태도다. 커피 한 잔에 따뜻함에 웃고 길가의 바람 한 줄기에도 기뻐하며 작은 친절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삶. 그것이야말로 도약 이후의 삶이다. 왜냐하면 이 순간순간의 충만함이 우주에 다시 충만함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도약의 여정은 개인에서 멈추지 않는다. 당신이 새로운 주파수로 살아갈 때 그 진동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진다.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 낯선 이들까지도 당신의 주파수를 느낀다. 당신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당신이 새로운 현실을 살아가면 세상도 그 현실을 반영하기 시작한다. 이것이야말로 집단적 전환의 씨앗이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이 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숨쉬는 방식, 말하는 방식, 걷는 방식, all of it. 이미 새로운 현실을 불러오고 있다. 우주는 당신의 진동을 무시하지 않는다. 진동은 곧 주문이다. 당신은 이미 주문을 보냈고 그 주문은 지금도 현실을 재배열하고 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하라. 당신은 더 이상 찾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이미 찾은 사람이다. 당신은 더 이상 도약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도약을 살아내는 존재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영원한 창조의 흐름 속에서 새로이 빛날 것이다.